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일정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신속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많이 질문 받는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회생 진행 중에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다른 회생채권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변제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을 못 받겠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상 회사가 영업이익이 안 나서 근로자 임금, 퇴직금을 연체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연체하게 된다고 하면 기업회생 개시 결정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찾아가셔서 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대지급금은 옛날로 말로 하면은 체당금입니다. 그런 체당금 신청을 하면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기업회생에서 채권자들이 모이는 절차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회생계획안 결의할 때거든요. 근데 대부분 TV에 보면 채권자들이 막 우르르 모여서 채무자들을 압박하고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하고 거기서 울고 싸우고 난장판이 나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회생계획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채권자들한테 일일이 보내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를 미리 다 설득을 해놔요. 설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채권자들이 우리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접수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원에 갔을 때는 그 채권자들이 안 오고 위임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굳이 관계인 집회는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 신고는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을 누락하면 그 채권은 살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을 누락하면 그 채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는 철저히 지켜서 해야 됩니다. 채권 신고를 할 때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이게 세 개를 구분해 가지고 그 채권 신고서에 써야 되는데요. 원금은 쉽게 아실 테고 개시 전 이자는 뭐냐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다 보면 개시 결정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시 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 해서 개시 전 이자입니다. 그리고 개시 후 이자는 뭐냐면 개시 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그래서 개시 후 이자라고 부르거든요. 통상적으로 기업회생 절차에서 의결권이라는 거 있는데 의결권을 줄 때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까지만 주고 개시 후 이자는 의결권 안 줘요. 그래서 개시 후 이자는 회생 절차에서는 중요한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채권 신고할 때 개시 후 이자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시 후 이자라는 것은 개시 결정일로부터 장래에 계속 발생되는 이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은 원금의 연 몇 프로 이렇게 표현을 써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맨 처음에 채권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1억 원을 내가 누락한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2억 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3억 원을 신고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럴 때는 기존 채권 신고를 철회하고 다시 신고를 하든지 기존 채권 신고한 것을 수정 채권 신고서로 다시 수정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채권도 그 신고 기간이 법에 딱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 기간 안에 원칙적으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한지 몰랐다든지 내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채권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채권 신고 기간 이후에라도 추후 보완해서 신고한다 해가지고 추후 보완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 보완 신고를 하면 그 채권 신고로 인정이 돼서 다 회생 계획에 다 반영을 해줍니다. 기업회생 절차 진행 과정도 복잡하지만 나중에 인가난 이후에 10년 변제 계획대로 변제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제를 못 받은 돈이 있으면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표라는 게 있거든요. 채권자표라는 게 강제 집행의 효력이 있는데 채권자표를 법원에서 정본을 발급받아서 그 채권자표를 기초로 해서 그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계획에 보면 만약에 회생 계획대로 이행을 못했을 때는 회생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폐지 및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회사가 이렇게 운영되는 게 너무 싫다. 그런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폐지 및 파산 신청을 접수해서 이 회사를 파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 대표님들은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많이 서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파산했을 때 그 연대보증 채무가 다 개인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법인 빚 몇십억, 몇백억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들도 개인 파산을 하면 좋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면 엄청난 큰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면 개인 회생보다 훨씬 더 저희들이 볼 때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빚을 전혀 안 갚고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 최소한 3년, 5년을 빚을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 파산이 훨씬 낫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개인 파산은 엄청나게 그 채무자들한테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요건을 되게 꼼꼼히 보고 까다롭게 보거든요. 근데 법인이 이미 파산한 상태라 하면 그 대표님들이 개인 파산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개인 파산을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저한테 상담받는 상당 부분의 의뢰인들이 폐업과 파산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폐업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신고를 하는 것 뿐이고요. 법인 파산이라는 것은 법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폐업 신고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활동을 하다가 무직 상태다 이런 느낌이고, 법인 파산이라는 것은 사망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살려둔 채 폐업 신고만 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폐업 신고만 했다가 나중에 이 법인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또 하고 싶다. 그럼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법인은 살려둔 채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채무자, 그 다음에 주주, 그 다음에 채권자, 이런 사람들 다 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 채무자가 자체적으로 법인 파산 신청을 합니다. 채권자는 이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인 파산을 신청하기 쉽진 않고요. 대부분은 채무자들이 신청하는데, 법인 파산의 신청 요건에는 이사회 회의록만 있지 주주총회 회의록은 필요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사 회의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주나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업 회생과 파산은 좀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이 상당히 중요한 법률 분야입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발의정에 질문해 주시거나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발의정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였습니다.